요즘 한국 자산 시장에서요, 진짜 좀 이상하면서도 아주 흥미로운 흐름이 보이고 있어요. 뭐냐면,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아파트를 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정부가 주식하라고 했잖아요.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바로 이 한마디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주는 핵심 열쇠입니다. 정부는 분명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길 바랐을 텐데 어찌된 일인지 그 돈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 바로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바로 이거죠. 아니, 왜 하필 아파트일까요? 주식 시장에 그대로 둬도 되고 다른 데 투자할 곳도 많을 텐데 말이에요. 지금부터 그 궁금증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이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막혀버린 대출입니다. 그리고 이 대출 규제가 아주 새로운 형태의 영끌을 만들어냈어요. 이 모든 일은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우리가 흔히 주담대라고 부르는 이걸 아주 강력하게 규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집값이 막 치솟으니까 정부가 은행 대출문을 그냥 꽉 잠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방법으로는 집 살 돈을 빌리는 게 거의 뭐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버린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영끌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말 그대로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정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금을 다 모으는 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은행이라는 공식적인 길이 막혀버리니까 사람들이 정말 기발하고 창의적인 새로운 영끌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이 신종 영끌 3단계 전략입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일단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서 목돈을 만듭니다. 두 번째, 이걸로도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우회 대출이라는 걸 활용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영혼까지 끌어모은 돈으로 드디어 꿈에 그리던 내 아파트를 사는 거죠. 이게 아주 절묘하게 공식적인 규제를 피해가는 정말 똑똑한 전략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회 대출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말 그대로 규제를 정면으로 뚫는 게 아니라 살짝 돌아서 가는 대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다니는 회사에서 받는 사내 대출, 아니면 내가 가진 예금이나 자동차를 담보로 받는 대출 같은 것들이요. 심지어 개인들끼리 돈을 빌려주는 P2P 대출까지 정말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 신종 영끌 전략의 진짜 핵심, 바로 이겁니다. 이런 우회 대출들은요, 정부가 대출 한도를 정할 때 보는 기준, 바로 그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계산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부의 감시망을 완전히 벗어난 완벽한 규제의 사각지대인 셈이죠. 이게 키포인트예요. 에이, 그냥 일부 사람들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데이터는요, 이게 얼마나 거대한 흐름인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줄 겁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부동산을 사려고 주식이나 채권을 판 돈의 규모인데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한 7천억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1조 7천억 원을 넘어섰어요. 두 배를 훌쩍 넘어서서 거의 폭증한 수준이죠. 이건 뭐 거대한 자본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와서 부동산으로 대이동을 하고 있다고 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더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바로 코스피 지수랑 서울 아파트 가격의 관계예요. 이 상반계수라는 게 두 개가 얼마나 비슷하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숫자거든요. 2019년까지만 해도 0.42로 뭐 그냥 그럭저럭 관련이 있네 정도였는데 2020년 이후로는 무려 0.74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한 몸처럼 같이 울고 웃는 사이가 됐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 많은 돈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 최종 목적지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똘똘한 한 채. 이걸 갖기 위한 거예요. 똘똘한 한 채. 이 말도 요즘 정말 많이 쓰이죠. 이게 뭐냐면 어중간한 집 여러 채를 갖는 것보다 확실한 핵심 지역에 정말 가치 있는 집, 딱 하나의 모든 자산에 집중하는 투자 전략을 바라는 거예요. 시장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자산 하나에 올인하려는 심리가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똑똑한 돈들은요, 아무데나 가지 않습니다. 목적지가 아주 확실해요. 대한민국 부동산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곳들, 바로
강남, 서초, 송파, 이 강남 3구와 새로운 부촌으로 떠오르고 있는 마포, 용산, 성동, 이른바 마용성 지역으로만 몰려들고 있습니다. 돈이 되는 곳으로만 돈이 흐르는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흐름을 이끌고 있는 건 과연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바로 젊은 세대, MZ세대입니다. KB국민은행의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의 말이 아주 정확한데요. 요즘 젊은 세대일수록 집을 그냥 사는 곳, 리빙이 아니라 돈을 버는 가장 중요한 수단, 그러니까 최고의 재테크, 바잉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모든 현상들이 과연 한국의 자산시장 전체에 어떤 의미를 던지고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한국에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절대로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둘은 마치 샴쌍둥이처럼 서로 자금을 주고받으면서 운명을 함께하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똑똑한 투자자들은 이제 이 두 시장 사이를 아주 유연하게 오가면서 더 높은 수익을 좇는 이른바 자산 갈아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뜨거워지면 돈이 그쪽으로 확 쏠리고 또 부동산 시장이 유망해 보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부동산으로 자본이 빠르게 이동하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법칙이 만들어진 겁니다. 명지대 오지훈 교수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하는데요. 특히 2023년부터 서울 아파트와 주식시장이 같이 움직이는 이 동종화 현상이 훨씬 더 심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로 아무래도 금융시장 정보를 빠르게 얻고 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젊은 층이 시장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주식시장의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고 그렇게 오른 부동산 가격이 다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 한국 자산시장의 공식이 이제 완전히 새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신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